알고 보면 속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사람인데 퉁명스러운 말투로 오해받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의사전달에서 말의 내용, 즉 언어적 표현 외에 태도나 말투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무려 70%나 차지할 정도로 말투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말투는 우리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저도 퉁명스럽고 단호한 말투로 인해 관계에서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도 상대편에서는 명령하듯 들린다, 좀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말을 가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말투를 교정해 보려고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고 노력했었고 지금도 노력 중인데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말투를 바꾸고 나서 정말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확연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좋은 기회도 많이 얻게 되었거든요. 선생님께서도 혹시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말로 인해 오해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은 평소 공격적이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단계 컨디션. 말투를 바꾸는데 컨디션이라니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말투 교정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나의 컨디션 점검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그 다음이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말투를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해도 다시 실수를 하고 마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피곤하거나 감정이 안 좋은 상태라면 아무래도 말투고 뭐고 말 내용도 좋게 나가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대화 전에는 상대방의 컨디션까지도 살펴봅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안 좋은 상태라면 좋은 대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대화의 자리에 나가보세요. 한결 부드럽고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중요한 모임이나 미팅이 있을 경우 며칠 전부터 숙면, 명상, 산책 등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불편하고 민감한 만남의 경우는 만남 직전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기도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훨씬 만남의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줄고 돌아와서도 후회되는 일이 적더라고요. 2단계 마음가짐. 요즘 카페에서 보면 함께 앉아있는데도 서로를 보지 않고 자신의 핸드폰만 내려다보며 대화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호감을 얻고 싶은 상대와의 대화라면 핸드폰은 잠시 내려두고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관심사 또는 상대방 그 자체를 주제로 두고 대화를 이끌어가면 상대방이 더욱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요. 인간은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면 마치 칭찬을 받았을 때처럼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몹시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와의 대화가 편안하고 유쾌한 느낌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상대방은 나와 계속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상대방을 잘 살펴보다가 마음이 무거워 보인다거나 사소하게라도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사귀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고민이 있는지 넌지시 물어보거나 작은 고민이라도 나에게 이야기를 꺼낸다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 경청해 주세요. 또 요즘 세상은 약간의 정성만 기울여도 SNS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나 호감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유심히 관찰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보세요. 2단계 마음가짐에서의 핵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이어야겠지요. 3단계 기술. 첫 번째 기술은 천천히 여유 있고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대답을 할 때에도 말이 끝남과 동시에 대답을 하기보다는 약간 1, 2초라도 여유를 두고 대답하고 말의 속도를 조절하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빠르게 말을 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답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좋아. 보다는 이건 어떻게 생각해? 좋아가 좀 더 진중한 대답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대화 중에 천천히 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요령을 배웠는데요.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하기보다는 문장 끝에 말 어미는 살짝 느려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말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밥은 먹었니? 보다는 밥은 먹었니? 이런 식으로요. 만약 문장이 길다면 중간에 한 번 더 말을 늘려주면 됩니다. 어제 영희 엄마랑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에서 철수 엄마를 만났거든요. 보다는 어제 영희 엄마랑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에서 철수 엄마를 만났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만 해도 톡톡 쏘아붙이는 퉁명스러운 말투는 확실히 줄어들고 친절하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미소 띤 얼굴로 말하기입니다. 미소까지는 어렵더라도 양 입꼬리와 광대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훨씬 말투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입안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발성도 훨씬 좋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럼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호감도를 높이는 대화법의 기본 3단계. 1. 컨디션. 피곤하지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은 평온한 상태로 말한다. 2단계. 마음가짐.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느끼게끔 말한다. 3단계. 기술. 천천히 여유 있고 차분하게 미소를 띠며 말한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부터 직장, 다양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갈등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미숙한 말실수로 일과 관계를 그르칠 수 있으니 힘들더라도 노력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만약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상대라면 이런 노력은 필요 없겠지만 선생님께서 지켜야 하는 관계라면 또는 마음을 얻고 싶은 관계라면 먼저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